금융계의 거장 박현주 회장이 미래 투자 지도를 딱 그려준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오늘 그의 머릿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플레이북의 핵심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이 말 한마디, 차원이 다른 속도.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기술이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박현주 회장은 지금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마치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눈 떠보니 갑자기 제트기 시대에 뚝 떨어진 그런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청사진의 첫 번째 기둥은 뭘까요? 네, 바로 AI입니다. 요즘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은 왜 오르는 거야? 박 회장의 답은 정말 명쾌합니다. AI가 시장의 모든 규칙을 아예 새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숲 전체를 어렴풋이 볼 게 아니라 그 숲을 이끄는 가장 거대한 나무, 바로 AI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속도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AI는요? 단 몇 년 만에 우리 경제, 사회, 말 그대로 모든 걸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손에 든 낡은 지도는 이제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어디에 던져야 하냐?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AI가 아니고요.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AI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휴머노이드에, 중국은 범용 로보틱스에 거의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잖아요. 미래에셋도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맨 앞에 서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 AI가 경제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면 이 온체인 기술은 금융 시스템의 배관 자체를 아예 새로 까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 회장이 바라보는 금융의 미래,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RWA 토큰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실물 자산 있잖아요? 이걸 아주 잘게 쪼개서 누구나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박 회장은 이게 그동안 소수의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투자의 문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릴 그런 엄청난 혁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1200조 원. 이 숫자의 스케일이 감이 오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박현주 회장은 바로 이 막대한 규모의 고객 자산을 전부 블록체인 위로 옮기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상품 하나 출시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 세계의 판 자체를 새로 짜겠다. 이런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물론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그냥 막연하게 세운 건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빅 거래소를 인수해서 인프라부터 갖추고요. 두 번째, 그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1200조 원의 자산을 토큰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시간이나 장소, 심지어 특정 블록체인에도 얽매이지 않고 24시간 내내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자산으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진짜 주목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일까요?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 비트코인이랑은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가치에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박 회장은 미국이 이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인 무기로 팍팍 밀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큰 그림, 미래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오늘 얘기 중에 가장 논쟁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전통 자산의 끝판왕이죠. 부동산에 대한 그의 아주 냉철한 진단입니다. 그의 진단은 정말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집니다. 한국 부동산은 지금이 피크다. 그리고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바로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말로만 예측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팔고 있어요. 자신의 진단을 행동으로 직접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측과 실행이 일치하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겠죠.
자, 드디어 그의 청사진의 마지막 기둥입니다. 이것 말이죠. 글로벌 투자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한다는 아주 거대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 걸까요? 박현주 회장이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이 네 나라의 자산을 25%씩 똑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라는 그의 투자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인도가 25%나 차지하지? 하고요. 바로 이 차트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 4%밖에 안 돼요. 하지만 박 회장은 이 비중이 곧 10%까지 치솟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 이것 때문에 인도를 핵심 투자처로 딱 꼽은 거죠. 사실 이런 투자 전략 뒤에는요, 거대한 세계 권력의 이동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혼자 세상을 이끌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중국이 떠오르면서 G2, 양강구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 회장은 인도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미국, 중국, 인도 이 삼각편대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바로 이 미래의 지형도를 그대로 담아낸 지도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박현주 회장의 미래 청사진 4가지 기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든 산업의 엔진이 될 AI 혁명에 주목하라. 둘째, 토큰화 기술이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셋째, 한국 부동산은 정점이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미래의 부는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이 4곳에 균형 있게 분산될 것이다. 이겁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이 한 명의 선구자가 제시하는 미래 지도입니다. 그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조금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